2021년 6월 15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노컷 뉴스, 카카오 커머스 다시 엎친다. 네이버 쿠팡 추격, 카카오가 이커머스 전문 자회사인 카카오 커머스를 다시 품는다는군요. 네이버와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 공룡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커머스는 내주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와 합병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네이버와 쿠팡이라는 이커머스 업계의 양대 강자에 맞서기 위한 카카오의 추격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처럼 거대 기업만이 살아남은 이커머스 시장이군요. 한국경제, 최소 연봉 3억 보장. 한국인재 싹3의 초비상. 어제 소개해드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자로 떠오르는 메타버스 산업의 기술 인재들이 해외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기업의 AR 콘텐츠 팀장, 수석 연구원 등 핵심 인력까지 이직 대열에 동참한 상태인데요. 막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열매를 맺기도 전에 시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국내 핵심 인력이 향하는 곳은 대부분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처럼 메타버스도 유망 직종 중 하나로 뜨는군요. 한국경제, 집값 너무 올라 하락할 것 같아서 주택 구입 의사 줄었다. 직방에서 2,292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 66%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주택을 살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지난해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라는데요. 원인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해당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한 2020년 상반기 71.2%에 달했던 이 비율은 2020년 하반기 70.1%, 2021년 상반기 69.1% 등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는데요.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하고자 하는 꿈은 정말 꿈이 되어서 그 꿈을 점차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머디투데이, 실탄 충분하지만 하림이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한 배경. 이스타항공 인수 전에 뛰어들었던 하림그룹이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수 대금은 충분했지만 외부에서 파악한 것과 달리 실사 결과 과정에서 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무엇보다 양재동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부 기조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는군요. 하림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스타항공 입찰은 쌍방울 광림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하게 됐습니다. 만약 쌍방울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 사명을 뭘로 할까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정말 쌍방울 항공? 지금까지 경제 IT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한국일보, 바이든 G7이어 나토에서도 중국 도전 겨냥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에서 13 영국 코널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 견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나섰습니다. 대응 분야로 안보 도전, 최신 기술, 민주주의 가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 개념 채택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위협 방어를 목적으로 한 나토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주요 도전 과제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내용이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캐나다 CBC 방송에서 중국의 홍콩 민주시위 탄압을 거론하며 중국은 우리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다. 나토가 중국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 약식 정상회담 뿌리친 일본, 한국이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SNS를 통해 스가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에 대해 소감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도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일본 측과 실무선에서는 G7 기간에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일본 측이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귀국길에 오르기 전 일본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강제 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회담 개최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양국 현안을 정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시스, 노바백스 백신 삼성서 90.4% 예방 효과 보여 한국에 2천만 명분.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는 14일 코로나19 백신 개발품이 최종 임상에서 90%가 넘는 감염 예방 효율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릴랜드를 소재한 노바백스는 한국에 2천만 명 접종해 4천만 회 주사 분량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29,960명의 미국인 및 멕시코인 대상 3상 실험에서 전체 효는 90.4%로 미국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 승인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91% 및 모더나 94%와 비슷하고 세 번째 승인 백신 얀센 72%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증은 물론 경미한 증상 감염에 대한 예방이 100%라는 것입니다. 미국서 지배적 변이로 자리 잡은 영국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는 93%이며 파악하기 어려운 변이에 대해서도 70%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바백스는 한국의 SK사이언스 및 인도의 혈청연구원과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상 국제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아이뉴스 24, 송영길, 이준석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협력 요청.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당 대표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 적대적 공생이라는 구시대적 문법을 탈피해 큰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위상이 대단하군요. 서울경제, 문 대통령 북동해시 백신 공급 적극 추진. 미도 지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의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글로벌 생산 허브의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원, 권익위 국힘 정보활용 동의서 안내. 국힘 제공하기로 이미 논의.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양측의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14일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에 필요한 후속 서류는 차차 제출하기로 이미 권익위와 논의가 돼 있던 사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뉴시스, 추미애, 지지율 깜짝 3위에. 윤석열과 향후 대립각 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여권 대선 주자 빅3 구도를 흔드는 매기로 부상함에 따라 그의 대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뒤를 잇는 깜짝 3위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탄 모습입니다. 이상 정치 소식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회뉴스 전합니다. MBC, 붕괴 참사의 조폭 출신 개입? 현 조합장과 친분.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개발 주택조합원들은 이 조폭 출신의 인사가 조합장과의 친분을 통해서 사업에 깊숙이 참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뉴스원, 접종 오류 105건, 90건이 대상자 바뀌어. 개인 식별 표시 부착 등 강구.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에서 정량 기준을 벗어난 접종 오류 사례들이 발생하자 정부가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05건의 접종 오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원래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방접종이 이뤄진 사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접종 시기나 용량이 기준을 벗어난 사례들이었습니다. SBS, 백신인 줄 알고 맞았는데 식염수 맞은 장병들. 국군대구병원은 지난 10일 인근 부대 30살 미만 장병 486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대구병원은 5접종을 맞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백신 수와 접종자 수를 체크했고 이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백신 한 병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백신의 식염수를 섞는 일을 전담하는 인원이 실수로 다 쓴 백신 용기에 식염수를 채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요양원 외할머니까지 동원. 투기꾼 몰린 과천 분양. 지난해 경기도 과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 가운데 170여 명이 부정 청약자로 드러났습니다. 당첨자 100명 중 6명꼴로 부정 청약이었습니다.
점수를 높이려고 지방 요양원에 있는 외할머니까지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화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